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 뭐 모든 사고에 다 그렇긴 하겠지만 피의자가 얼마나 후달리냐에 따라서 이게 액수가 팍팍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로이어 프렌즈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꼽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가해자 신분인 사람들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, 그리고 피해자 신분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궁금해해요.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, 바로 합의금. 예, 뭔가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 합의금이 발생하잖아요. 그래서 그 합의금이 과연 얼마 정도 되냐, 그 바운더리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범죄별로 나눠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은 제일 먼저 폭행이나 상해, 뭔가 이렇게 서로 이제 치고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. 아니면 뭐 일방적으로 맞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의 액수를 좀 따졌을 때는 좀 치료비에서 조금 더 상회하는 액수를 받고 합의를 보통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일반적으로는 그렇죠. 그렇죠. 그리고 주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이제 높은 액수로 이제 가는 거고. 그래서 뭐 통상 실무에서 봤을 때는 한 많이 나오게 되면 한 500 정도의 합의를 하시는 것 같고, 조금 주수가 높아지면은 뭐 500에서 1000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. 저 가끔 근데 이제 그 폭행이 이제 뭐 후유 장애를 안 남기면 괜찮은데 후유 장애를 남기면 좀 이게 세게 가기도 하죠. 그렇죠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박 날렸는데 그냥 뭐 여기 멍들고 시간이 낮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안면신경이 손상돼서 얼굴이 마비가 됐다, 이러면 그때부터 액수가 좀 커질 수 있죠.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렇게 문의 주시는 분도 있어요. 주당 얼마 아니냐.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없거든요. 예. 그 실제 이제 어떻게 이분이 다쳤는지, 치료비를 실제 얼마나 지출했는지, 만약에 이 치료비를 통해서 만약 민사소송까지 갔을 때 얼마 정도의 배상금이 예상되는지 이런 거 다 따져서 보통 이제 합의를 하기 때문에, 그냥 주당 뭐 10만 원이다, 주당 50만 원이다, 이거는 다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참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볼 범죄가 모욕이나 명예훼손. 이것도 사실은 액수가 조금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그렇죠. 합의를 했을 때 보통 높지는 않은 것 같고, 보통은 500 미만으로 합의를 좀 하는 것 같고, 조금 뭔가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러면은 조금 뭐 액수가 올라가는 케이스는 있는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친고죄니까 합의를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끝나잖아요. 그렇게 사건이 끝나버리니까. 네, 그렇기 때문에 좀 합의를 웬만하면은 금액을 조금 더 써서라도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관련 범죄. 교통사고 관련 범죄도 약간 뭐 폭행이나 상해에서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주수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커지는 액수가 좀 달라지고, 근데 이제 간혹 좀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좀 합의금 액수가 확 높아지는 것 같아요. 보통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500 정도에서 좀 합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, 조금 더 이제 좀 중상해로 가게 되면 뭐 1000만 원, 20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 뭐 모든 사고에 다 그렇긴 하겠지만 피의자가 얼마나 후달리냐에 따라서 이게 액수가 팍팍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인데 이제 음주로 사람을 치여서 사람이 죽었다. 그럼 사실 이게 민사로 가게 되면은 이제 손해 삼분설에서 딱 이제 정해진 액수가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뭐 민사로 갔을 때 법원 판결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3억이 나올 사건이다. 근데 형사사건에서는 음주로 사람까지 사망했으면 합의가 안 되면은 실형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. 네네네. 그럼 막 무슨 뭐 7억 8억 이렇게 막 2배 올려도 합의가 되는 경우가 꽤 있죠. 이제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도 하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범죄가 성범죄. 성범죄에서는 일단은 뭐 여러 제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,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정보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액수로 합의를 했었고, 뭐 한 300에서 한 1000 정도 사이 이 정도에서 보통 합의를 했는데, 요즘은 더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1000만 원 이상이 가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강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재질이 더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작이 한 1000만 원이었던 것 같고, 뭐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뭐 한 5천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과하게 예전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. 맞아요. 억 단위로 해가지고, 왜냐면 위자료가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책정을 안 해주거든요. 근데 억도 그냥 1억 단위가 아니고 막 4, 5억씩 부르는 분들도 있고. 맞아요. 근데 또 요즘에는 제도가 좀 바뀌어서 형사 단계에서 이 재판까지 가면 개인정보를 모르더라도 사건 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4, 5억씩 해서
합의를 이끌어 나가기는 좀 어려운 제도가 됐다. 만약에 상대방이 그렇게 부르면 그 정도 부르는 거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 이렇게 너무 과하게 부른다. 우리는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렇게 공탁한다 하면 아마 판사가 그거 보고 집행유예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. 합의 안 되더라도. 참작을 해줄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제 좀 다른 범죄 유형 중에 이제 카메라 촬영. 그러니까 신체를 촬영했을 때 그때도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1,000만 원 미만 정도에서 합의가 됐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한 1,000만 원 정도의 합의는 무조건 하시는 것 같고 조금 올라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사람들이 뭔가 정보가 이제 좀 많아지면서 저희한테도 피해자 측에서 이제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탁 까놓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뭐 얼마 받을 수 있던데요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또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강제추행, 강간, 뭐 카메라 촬영 이런 것들이 만약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다 이러면은 그 액수가 또 많이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예,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액수의 배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이제 지금은 뭐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제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합의금 자체도 좀 많이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이제 범죄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합의금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무를 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의 합의를 하더라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정말로 이제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합의금은 보통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내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위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시를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액수가 사실은 뭐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그 합의를 했을 때 합의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